취득원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취득원가라고 하는 거는 상품을 샀을 때 이것을 얼마에 구입했냐, 요거를 계산하는 것을 우리가 취득원가라고 하는데, 상품의 가격 이외에도 상품과 구입과 관련된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사게 되면 무료로 배송해주는 상품도 있지만, 택배비를 내 구입한 사람이 부담하는 상품도 있겠죠. 그러한 것들도 있을 거고, 상품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좀 무거운 상품 같은 경우는 내리고 올리는데 사람들을 써서 이제 인건비를 내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거를 뭐 보통 하역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고, 상품을 구입했을 때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를 뭐 취득세가 발생한다라고 하고, 뭐 어떤 전문 고가의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전자기기나 뭐 이렇게 복잡한 기계 같은 경우는 시운전을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공장에서 기계를 샀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는지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시운전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공짜로 안 해주겠죠.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품의 매입과 관련된 비용들을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대찌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들어가죠. 뭐 햄도 들어가고 라면도 들어가고 떡도 들어가고 뭐 오뎅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모든 비용들을 합쳐서 우리가 부대 비용이라고 합니다. 부대 비용. 부대 비용 또는 여러 제자를 써서 재비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발생하는 비용을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거죠.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티셔츠를 10,000원짜리 샀는데 배송비가 2,500원이 발생했어요. 내가 부담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티셔츠 10,000원 주고 샀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12,500원. 택배비 합쳐서 12,500원의 티셔츠를 샀다고 생각하죠. 기업에서도 역시 상품을 매입하면서 발생하는 이 부대 비용을 상품 매입 금액과 합산해서 이 상품의 매입 가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취득 원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취득 원가는 상품을 이 상품을 사용 가능하기 직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모두 취득 원가에 포함시켜주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상품을 구입하고 나서 창고에다가 이 상품을 보관했을 때 창고 보관료가 발생했다. 이것은 상품을 사고 난 후에 시점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원가에 포함하냐 포함하지 않냐의 차이는 상품이 사용 가능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상품을 구입할 때까지 드는 모든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득원가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대한상사에서 1월 4일 날 상품 이 골뱅이는 뭐냐면 단가를 말해요. 단가라고 하는 것은 한 개당 가격, 단품 가격을 말합니다. 그럼 한 개당 100원짜리를 10,000개를 샀으니까 총 100만 원어치를 샀네요. 10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사면서 운반비, 택배비가 2만 원이 발생했고요. 운송비가. 그 다음에 관련된 세금인 취득세 10,000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총 100만 원의 상품을 사면서 부대 비용이 3만 원 발생했죠? 그러면 우리는 103만 원짜리 상품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회계 처리를 하게 되고, 자, 3분법으로 회계 처리하게 되면 차변에 매입이라고 하는 비용으로 계정 과목을 처리하고요. 이 중에 부대 비용 3만 원은 현금으로 처리했고, 물품 가격은 외상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100만 원의 외상 매입금과 현금 3만 원이 대변에 발생하게 되겠죠. 상품과 제품과 관련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상품을 사거나 상품을 팔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 반품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상품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상품 가격을 반품시키는 게 너무 귀찮아서 전화해서 그럼 얼마 정도는 환불해달라, 값을 좀 깎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애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처리를 했는데 외상값을 미리 갚거나 미리 받을 때 상대편 기업에서는 생각한 것보다 빨리 외상값을 회수하니까 그 외상값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뭐가 붙어요? 이자가 붙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할인,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그것을 매입 할인 또는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데, 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품을 샀을 때 물품에 뭔가 하자가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환출, 환불 처리해서 상품을 다시 내보낸다. 반품시키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품에 조금 생각한 것보다 이 상품이 하자가 있어서 그러면 상품의 가격을 어느 정도 깎아달라 라고 했을 때는 매입 애누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상품을 매입할 때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우리가 가격을 깎거나 반품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매입 가격에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대변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으로 쓰고 또는 매입 비용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만큼 차감을 해서 매입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매입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품을 매입했을 때 외상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외상 대금을 3개월 후에 주기로 했는데 1개월 만에 외상 대금을 갚았다라고 하면 상대편 기업에서 전체 상품 가격에서 일부분을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한 것을 매입 할인이라고 해요. 그럼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왜 하나로 쓰고 얘는 따로 쓰냐? 얘는 상품에 하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된 거고 얘는 외상 대금을 일찍 갚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묶고 하나를 묶고 있습니다. 역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상품에 하자가 있어서 환불 처리를 해준 거죠. 그럼 상품이 다시 어떻게 돼요? 들어오게 되니까 매입 환입이 되겠죠. 매출 환입이 되겠죠. 그리고 상품에 하자가 발생해서 값을 깎아준 경우에는 매출 애누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자가 발생해서 깎아준 만큼 또는 환불해준 만큼은 매출액에서 빼줘야겠죠.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출했는데 외상으로 처리를 하겠는데 상대편 기업에서 생각보다 일찍 돈을 외상 대금을 갚았다라고 하면 매출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의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출 할인이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펜션에 놀러 갔어요. 펜션에 놀러 가서 대금을 미리 지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펜션에 갔더니 이 펜션이 인터넷에서 본 것과 굉장히 그림이 많이 다르고 안에 시설도 좀 미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 사장님, 생각한 거랑 너무 달라서 환불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매입 환출이 되겠죠. 아니면 아, 사장님, 아, 이거 20만 원에 예약을 해갖고 돈을 먼저 지급을 했는데 아, 이거 너무 사진하고 다르신 거 아닙니까?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뭐 한 3만 원 정도 깎아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매입 애누리가 되겠죠. 사장님한테 3개월 있다가 주겠는데 사장님 1개월 먼저 드릴게요. 한 2%만 깎아주세요. 라고 하면 매입 할인이 되겠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제 환불해주는 경우에는 매출 환입이 될 거고 값을 깎아주는 경우에는 매출 애누리가 될 거고 만약에 돈을 일찍 주기로 해서 그 돈의 대금의 일부분을 할인해주는 경우에는 매출 할인이 되겠죠. 다 이것들은 쉽게 생각하면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빼주는 금액이고요.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빼주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주는 항목은 취득원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상품을 샀을 때 그 산 가격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매입 시에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매입 후 이 상품을 사용 가능하기 직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매하고 관련된 판매 수수료와 판매 시 운반 비용은 취득원가하고는 포함이 없고요. 재고자산 매입 시에 발생하는 수익 관세는 매입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상품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주면 되겠죠. 자, 인수 후 상품을 받은 후에 창고에다가 보관하는데 보관료가 발생했어요. 자, 상품을 인수했다라고 하면 인수 시점에서 상품이 사용 가능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보관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따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측정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자, 매입과 관련된 할인, 애누리 이런 것들 다 취득원가에서 빼준다고 했습니다. 자, 취득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 비용은 취득원가에 포함시킨다. 자, 재고자산 중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부분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재고자산 제조원가, 상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제조원가 중에서
비정상적으로 낭비되는 부분들, 어떤 뭐 실수나 파손에 의해서 낭비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상적인 제조 원가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은 제조 원가에 포함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제조 원가 중에서 추가 생산 단계에 투입하기 전에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 보관 비용은 취득 원가에 포함시킨다. 추가로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한 시점 이후기 때문에 요거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